16페이지입니다.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복대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복대리에서 첫째 기억해야 될 개념, 복대리인이 어떤 자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개념은 시험에 물어볼 때는 둘째 줄로서 물어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자는 누구다? 대리인이다 를 기억하고 시험에 물어보는 개념, 선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나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이 둘째 줄로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예, 틀린 지문 두 가지. 지금부터 하는 제가 하는 두 가지 표현은 다 틀린 지문이에요.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렸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것도 틀렸어요. 선임할 때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래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결국 이런 말이에요. 자, 갑이란 본인이 있고 을이란 대리인이 있어요. 이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한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 본인의 수권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한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거든. 복대리인 선임 행위를 줄여 복임행위라 말합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자신의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또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고.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자는 누구이지만 대리인이지만 그러나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대리인이 가지는 권한은 대리권, 복대리인이 가지는 권한은 복대리권. 이 대리권하고 복대리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과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은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에는 자신의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그러니까 복대리권이 대리권보다 더 클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복대리권은 이런 관계에 있어요. 대리권하고 똑같거나 적거나. 그러나 이럴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말을 달리 이렇게도 말해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대리권을 어미 모자를 써서 모권이요. 복대리권을 아들 자자를 써서 자권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자권이 모권을 초월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무엇도 소멸하지만 복대리권이요. 자권인 복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복대리인은 선임을 통하여 복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법률 규정에 따라 복대리인이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누가 선임했던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이요. 복대리인은 절대로 법정 대리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않아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현명을 안 한다고. 복대리인 선임 행위할 때 대리인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표시 현명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대리 행위가 아니란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럼 지금 선임을 예를 들었지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자가 누구고?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잘 하는지를 감독하는 자도 누구고?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하다면 그만두라고 해임하는 자도 누구다? 대리인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기억해 보자고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여기에 관계된 사항이에요. 대리인이 복임 행위를 해도, 복대리인 선임 행위를 해도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이 말이 복대리인 선임 행위 했는데 대리권이 소멸해버린다면 복대리권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복대리인이란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만약 소멸한다면 복대리권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어. 대리권이 소멸하면 무엇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복대리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해버린다면
복대리꾼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을 안 해요. 그러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하면 어른 그대로 대리인이고 본인의 대리인이고 병은 본인의 또 다른 대리인이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논리예요. 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이 아래쪽을 이해할 것은 복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하다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무엇을 시켜버릴 수 있어? 해임을 시켜버릴 수 있어. 그럼 복대리권은 소멸했지만 대리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래서 대리권과 복대리권의 관계를 좀 이해하자. 자, 그 다음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으로 나누었을 때 복인권 행사 여부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줄여 복임행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권한은 줄여 복인권.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임의 대리인은 언제나 선임을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라고요. 만약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라면 본인은 제한 능력자예요.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연상하시면 돼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제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법정 대리인 부모님은 미성년자인 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히 없잖아. 그렇지만 이 법정 대리인의 능력이 전지전능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미성년자인 자도 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 가령 예를 든다면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이 미성년자인 손자한테 재산을 정려해 놓고 있을 수 있잖아. 가령 토지라면 지가가 급락될 조짐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팔아치우는 게 낫잖아요. 단시간 내 반등될 조짐이 없다면. 그 경우에 부모님이 만약 토지를 단 한 번도 사고 팔고 해본 적이 없다면 믿을 만한 병에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예를 든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적재적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고? 법정 대리. 근데 임의 대리인은 다르지. 임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어. 가령 본인이 임의 대리인에게 내 토지를 좀 팔아주십시오 라고 숙권행위 했다면 본인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매매하는 데 대하여 누구를 신뢰하였다? 임의 대리인을 신뢰를 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은 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해야지 본인은 코빼기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본인 소유 토지를 팔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원칙 직접 대리해야만 되지 복대리인을 선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안 믿어 이거 하지 말고 특별한 법률행위를 하는데 본인이 부모님을 신뢰한 적은 있다 없다? 없어. 본인은 젖먹이 애기일 수도 있어. 되겠습니까? 적재적소에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미 대리인은 예외적으로 복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입니다. 또는인지 미신지를 시험에 물어본다고. 단어로 안 물어봐요. 적으면 너절해지기 때문에 압축해서 적었어. 시험에는 또는인지 미신지를 구별하라는 것을 서술해서 물어본다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지문이 또는이라고 서술되었다면 옳은 지문, 미시라 서술되었다면 틀린 지문, 또는이라 표현하는지 미시라 표현하는지를 느껴보자. 칠판이요.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성낙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미시라 표현했다, 또는이라 표현했다. 미시라 표현했기 때문에 틀렸다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의 성낙 필요 없어요. 본인의 성낙이 있다면 사유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렇게 표현해서 물어보지 단어를 또는 및 이거로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되겠습니까? 예. 애를 관통을 해버렸네. 자, 책임이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으니까 달리 말하면 언제나 책임지겠네.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큽니다.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반면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은 행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복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요.
여기에 과실 책임이란 말을 법 조문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라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란 말이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과실이 있어야 책임진다는 표현을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라 표현해요.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자가 누구다? 대리인이요. 그때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고. 그래서 과실 책임,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같은 말.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기도 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그럼 세 가지 표현이 똑같은 말입니다. 과실 책임, 선임 감독상의 책임,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고. 그러나 비교한다면 법정 대리인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이 과실 책임이란 말이에요. 법정 대리인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라고. 되겠죠? 예, 그 말이에요. 그럼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경감, 감경 같은 말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무과실 책임에서 무슨 책임으로? 과실 책임으로. 달리 말하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으로. 어떤 경우에 책임이 줄어들 것인가? 비교해보란 취지예요. 본인의 승낙이란 규정은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만 규정하고 있어. 그럼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없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볼게요. 본인이 미성년자입니다. 젖먹이 애기예요. 젖먹이 애기일 수도 있거든. 법정 대리인이 부모님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법정 대리인이 본인한테 승낙받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 지금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얘야 내가 이런 일을 하리 말이 하고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말도 못하는데 지금 쓸데없는 소리고. 본인의 승낙이란 말은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때는 책임이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줄어든다.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됐죠? 예. 그 다음 임의 대리인도 책임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지명이요.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을 해버렸어. 그때는 책임이 더 줄어듭니다.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했다면 만약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한데 이걸 이미 대리인이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임을 하지 않은 경우 그때 책임을 진다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반대 해석한다면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하다는 것을 이미 대리인이 알고 해임을 시켜버렸거나 본인에게 통지했다면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해임을 게을리한 그때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이 더 줄어든다는 표현을 쓴다.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가 복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복대리에 관계된 판례 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이론은 이 외에는 없어요. 자, 지금부터 무권대리를 확인하겠습니다. 131페이지요. 전제하여 말씀드렸듯이 오늘 배운 내용 중 복대리까지의 규정들은 유권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지금부터는 무권대리를 확인해요. 자, 무권대리는 출발부터 잘해야 돼요. 행위란 말을 생략했을 뿐이에요. 되겠습니까? 무권대리 행위를 줄여 무엇이라 표현한다? 무권대리라고. 그럼 무권, 없을 무자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건 잘 알 수 있어. 그런데 주의해야만 해요. 대리권이 없는 자의 모든 행위를 무권대리라 보지는 않는다.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무슨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대리행위를. 그럼 비교한다. 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행위가 아닌 행위를 했다고. 이건 무권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무권대리행위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배울 거예요. 그럼 무권대리행위란 말하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란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그럼 무권대리 행위를 넓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의 일종임을 알 수 있지만 표현 대리는 무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잖아. 그렇지만 출발이 무엇의 일종이란 걸 알아야만 한다. 무권 대리의 일종입니다. 대리 권한을 가진 자가 대리 행위한 것은 유권 대리,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한 것은 무권 대리.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전혀 달라요. 표현 대리는 무엇의 일종이다? 무권 대리의 일종이에요. 그럼 무엇이 협의의 무권 대리고 무엇이 표현 대리인가?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무권 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이고 협의의 무권 대리고 무권 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이다? 표현 대리라고. 그때 여기에서 관련이 있다 없다는 말은 혈연관계나 지연관계나 학연관계 등을 말하지 않아요. 이 행위와의 관련성을 말해. 행위와의 관련성.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본인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아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무엇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민법에 규정을 해 놓았어. 세 개를.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126조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무엇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 말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되겠습니까?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서로 부자간이라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 없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은 지지 않아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래서 앞 시간에 저 구석에서 삼명관계 할 때 했잖아요. 유권 대리라면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기 때문에 권리도 의무도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져? 본인이. 그건 유권 대리요. 유권 대리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돼요. 지금은 무권 대리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만약
13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함에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13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누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무권 대리인이. 언제나 아니고 요건 갖추어야 됩니다. 예, 그걸 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책임은 지지 않지만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이 권리가 추인권, 추인 거절권이에요.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가 불확정적인 상태예요. 일단은 무효이지만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어.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유효가 확정이 돼. 본인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면 유동적인 상태에서 무효가 확정이 돼.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책임은 지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효를 확정할 수도 있고 무효를 확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과 상대방 중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함에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다 대법원 판례가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면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게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으므로 이 표현 대리는 본인과 상대방 중에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예,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를 확인합니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는 계약의 무권 대리와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로 나눌 수 있지만 계약의 무권 대리는 시험에 아주 중요해요.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는 시험에 큰 의미 없습니다. 29회 동안 시험 치면서 한두 번 살짝 보였을 뿐이지 정답으로 작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만 한다? 계약의 무권 대리요. 지금 협의의 무권 대리 중에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다? 계약의 무권 대리. 이 계약의 무권 대리는 사례화하면 10중 8구 매매 계약으로 옵니다. 예, 그럼 계약의 무권 대리 한번 해보자고. 가령 갑이란 본인이 있어요. 그리고 을이란 무권 대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병이란 상대방이 있습니다. 을에게는 대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매 계약 등을 할 때 현명을 해버렸다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현명을 해버렸다면 대리 행위를 했잖아요. 대리 행위는 했지만 대리 권한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 녀석 미친 녀석인 모양이네. 이런 거 할까봐 예를 들어요. 왜 이렇게 했을 것인가? 대표적인 예예요.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부자간입니다. 부모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자식은 땅을 하는 전문가예요. 땅을 전문으로 하는 토지 공인중개사라. 그 지가의 하락의 조짐이 있어. 단시간 내 반등의 조짐은 없어. 또는 지가가 오를 대로 올랐어. 더 이상은 오를 것 같지는 않아. 이제는 가만 들고 있다간 서서히 지가가 빠질 일만 남았어. 그럼 이 자식은 부모님한테 설득하잖아요. 이거 들고 있어봐야 이제는 덕이 없습니다. 지금쯤은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래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로 눈에 흙이 들어올 때 이 말이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말 아니냐. 눈에 흙을 확 뿌리고 팔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어른들이었거든. 토지에 대한 집착력이 너무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토지를 강탈당한 역사가 있거든, 외놈들한테. 그래서 땅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저기 만주로 어디로 전부 식솔들을 거느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이주한 경험도 있고 땅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토지는 사기만 하지 팔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 돌아가시면 그 아들내미가 땡 잡는 거지 이제. 쓸데없는 소리고요. 그 아들내미 중에 바른 사람도 간혹 있지만 혹 그 땅을 상속을 받고 그 지역이 개발되면 갑자기 똥장군 지고 있다가 수백억 수십억이 생겨버려 정신이 없어. 막 도박을 하고 난리에 이제. 시골에 땅이 개발되면 도박꾼들이 확 몰린다니까.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일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다시 거지 돼버렸지. 자,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긍정적인 케이스예요. 그럼 전문가가 바라볼 때 들고 있어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면, 지가가 지금 하락될 뿐이라면 할 수 없이 우리 갑의 집 장롱을 착 열잖아요. 장롱을 연다는 말은 권리증을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토지를 처분하는 데 필요한 일체 서류가 장롱 안에 다 들어있잖아. 권리증이나 인장, 인감도장이나 이런 걸 다 끄집어내. 혼날 각오를 하고 그리고 팔아치운다고. 근데 권리증에는 누가 권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갑.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현명해야지. 나는 갑의 대리인어립니다 라고 표시하여 매매했지만 실상 대리권한은 있다 없다? 부모님은 안 된다 있지 팔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 아니냐고. 예를 든다면 이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그럼 이 사례라면 이 무권대리 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까? 부자간인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른은 팔았는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장롱문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겠습니까? 이 행위하고는 아무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지금 팔았는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아무런 관련 없어요. 그래서 이 관련성이 이런 혈연관계 등을 말하지 않아. 밀접한 관련은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만 무엇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요.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민법 13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무권대리인이요. 근데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에게 책임은 부담시키지 않는 반면 본인에게는 빛나는 권리가 두 개 있어요. 이거하고 왜 반대로 적었는가 하면 추인권은 밑에 적을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확정이 되고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하면 유효가 확정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 유동적 무효 상태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무효를 확정한다는 말은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본인. 그럼 유무효를 확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사례라면 무권 대리인의 예측이 맞아떨어졌어. 지가가 갑자기 급락해버렸어요. 한 10억 상당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5억까지 빠졌어. 절반까지.
더 내려갈 조짐도 있어. 그럼 이 어른이 저녁에 들어오면 죽을 상하고 들어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식을 자꾸 하소연하잖아요. 아이고 야야 네가 팔자 할 때 팔 걸 지금 지가가 절반이 났단다. 이래 말하면 그때 우리 빵긋 웃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가 폭락된다고. 제가 혼날 각오하고 10억에 이미 팔았습니다. 라고 자수를 하면 갑이 무엇이라 말해. 그래 네가 어릴 때부터 어찌나 효도를 하든지 하고 무엇을 행사한다고? 추인권을요. 그런데 예측이 빗나가 버렸어. 오히려 지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은 저녁에 싱글벙글 들어올 거 아니냐고. 네가 지가 빠진다 하더만 지금 13억까지 올랐다. 하고 잘난 체 하는데 이제 죽을 상 돼버렸지. 자수는 해야지. 제가 예측을 잘못했네요. 이미 10억에 팔아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르신은 무엇 한다고? 노발대발하지 이제. 빌어먹으려면 어릴 때부터 사고나 치고 속만 썩이더만 어른이 돼서도 사고치고 나 몰라 네 알아서 해. 하고 무엇을 주장한다고? 추인 거절이요. 이래 너설에 떨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 말이 추인권, 추인 거절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럼 이중의 시험의 중요한 논점은 추인권이에요. 추인에 관련된 논점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꼭 해야 되는 몇 가지를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추인은 상추의 추예요. 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말은 이 추인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돼요. 도달해야 된다는 말을 달리 무엇이라 표현하기도 해? 알아야 한다. 본인이 추인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이 알잖아요. 그 말이고, 두 번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거의 대부분이 무엇이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추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상대방의 동의 승낙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추인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말인데 사후의 대리권 수여 행위 아닙니다. 사후의 대리권 수여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본인이 추인했다고 무권 대리 행위가 유권 대리 행위가 되거나 무권 대리인이 유권 대리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단지 법률 효과만 유권 대리처럼 유효가 되는 거예요. 사후의 대리권 수여 행위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추인함에 있어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 가능할 것인가?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원래 추인은 있는 그대로 전부를 추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이 상대방이 일부 추인해도 좋습니다, 변경을 간 추인을 해도 좋습니다 라는 동의를 해 주어야만 일부 추인, 변경을 간 추인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한 일부 추인, 변경을 간 추인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묵시적 추인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시험에 묵시적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면 전부 가능으로 갑니다. 묵시적 추인이 가능한데 도대체 무엇이 묵시적 추인인가에 관계된 판례가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뭔가를 했다는 표현이 오면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만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오는 건 묵시적 추인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판례를 보고 설명할 것. 일단 여기서는 묵시적 추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본인이 추인하면 소거표를 인정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소거표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거표가 제한이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럼 원칙에 따라 소거표가 있다는 말은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확정이 되는데 소급하여 유효가 확정되는 게 원칙적이지 추인의 소급표는 절대적이다,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것은 예외 없다는 표현이에요. 틀립니다. 소급표가 제한이 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일단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2차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도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이요. 먼저 최고권부터 해보자고요. 상대방의 최고는 재촉할 최자이기 때문에 재촉한다, 독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재촉할 수 있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재촉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고? 최고요. 그럼 추인할 겁니까? 추인 거절할 겁니까? 라고 재촉, 독촉 물어볼 때에는 추인권, 추인 거절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되잖아. 이 상대방의 최고는 누구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본인에 대하여.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본인이 확답할 의무가 없어요. 본인은 이 무권 대리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확답할 의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확답하면 확답한 건 시험 아니에요. 확답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무효가 확정이 돼. 본인이 추인하겠다고 확답하면 무엇이 확정되고 유효, 추인 거절하겠다고 확답하면 무엇이 무효.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즉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시험은 본인이 확답한 경우는 안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볼 것이다? 확답하지 않은 경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 대하여 추인 여부를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발신주의 예외예요.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인가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볼 것인가 이게 우리 시험의 논점이에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은 입법자들이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 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은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것은 현 상태의 변화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현 상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우리 시험은 이걸로 물어봅니다. 발신인지 예외인지 본단지 추정한단지 이런 건 우리 시험에 맞지는 않아요.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최고권은 상대방의 권리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유동적 무효 상태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유무효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본인이 확답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무효가 확정되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법률 규정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지 상대방이 유무효를 결정하는 권리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근데 상대방의 철회권은 강력한 권리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효를 확정시키겠다는 권리가 무엇이다? 철회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하고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은 정면으로 대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2차적으로 상대방에게도 철회권은 인정하지만 본인의 추인권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권리를 모든 상대방에게는 인정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무엇일 때에만 인정하고 있다고? 선의일 때만. 이 말이 빈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논리지. 권자는 뺄게요. 이 서술은 수험생들이 신기하게 잘 알아요.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악불문, 철회권은 선의만.
이건 잘 아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또 잘 몰라. 선의의 상대방은 최고 철회할 수 있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한다 못한다. 그렇게 서술하면 한참 보고 있다. 이 표현에 익숙해야 됩니다. 빈출 지문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시기 전까지는 이 표현을 익숙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만 한다. 되겠죠? 예. 그럼 지금 이 네 가지 권리, 본인의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대방의 최고 철회권, 이 네 가지 권리 중에 딱 한 사람에게만 행사하는 권리가 최고권이에요. 최고권은 누구에 대해서만 행사해야 된다? 본인에 대하여. 근데 나머지 세 가지 권리는 두 사람한테 다 행사할 수 있어. 본인의 추인 거절권은 무권 대리인에게 행사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의 철회권도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 본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에 대하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입니다. 최고권은 누구에 대하여만 행사해야 돼? 본인이요. 그리고 덧붙여 나중에 하나 할 내용은 다 했습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두 사람에게 다 행사할 수 있잖아요. 무권 대리인에게 행사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한 걸음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이 상대방의 성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은 얼병간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상대방이 또 정하고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정이 상대방의 성계인이잖아. 그때 본인이 추인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성계인 정에게 바로 추인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예, 그 정도를 확인하시고 예, 더 마무리를 하려고 했더만 오늘은 여기 밖에 못하겠네.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럼 다음 주에는 어중간하지만 여기부터 할 거예요. 본인의 추인 거절권부터. 추인 거절에 관련된 어려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 본인의 추인 거절권하고 135조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하고 다음에 무엇으로 넘어갈 것이다? 표현 대리로. 그럼 다음 주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 또다시 적지는 않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추인 거절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가 뿌렸나? 아, 예. 134페이지 추인 거절권하고 다음에 철회 최고 다 했고 136페이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 있죠? 예. 거기 설명하고 표현 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일요일 날 힘드시더라도 좀 오십시오. 예, 그래 올해 좀 고생하고 내년에는 합격하시고 학원 부근에 안 오셔야죠. 돈 벌러 가셔야죠. 예.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